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입니다.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월드아이 시간입니다. 요즘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 천명을 했고, 중국에도 추가 관세 10% 부과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관세 전쟁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현우 기자와 함께 이 이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관세를 추가로 하겠다, 행정명령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무역전쟁, 경제전쟁, 이런 측면에서만이 관세 부과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민보건 차원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그렇게 어떤 마약이길래 미국에서 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명분으로 삼은 건가 하는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중국 관련해서 과거의 아편전쟁 얘기하면서 이것이 신아편전쟁을 지금 중국에 대해서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펜타닐, 이게 어떤 마약이에요? 네, 사실 이 펜타닐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완전히 마약은 아니었고요. 아하. 원래는 1959년 이제 얀센 제약의 창립자인 이제 벨기에 유명한 의학자 폴 얀센이 개발한 수술용 마취제였습니다. 마취제. 예, 이 진통 효과가 모르핀보다 100배나 높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개발된 이후에 이제 대수술 분야, 개복 수술 분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기적의 진통제다, 이렇게 불렸던. 기적의 진통제다. 예,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2000년대부터 이 펜타닐이 마약 용도로 악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펜타닐의 주요 원료는 중국의 화학 공장들이 만들어가지고 유럽과 미국의 제약사들로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중국과 이제 중남미의 마약 밀매 조직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마약 카르텔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직 측이 펜타닐 원료를 중국의 화학 공장들로부터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쪽 중남미 조직들에 넘겨주고, 그리고 중남미의 조직들이 이걸 마약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또 밀수출하는 마약 유통망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주로 드라마, 각종 넷플릭스 드라마 등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2001년도만 해도 2만 명 남짓이었던 미국 내 약물 중독 사망자가 2021년에는 10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약물 중독 사망자가 1년에 10만 명씩이나 된다? 예, 심각하네요. 예, 근데 이 사망자 대부분이 펜타닐 중독자로 밝혀지면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국에 계속해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제 펜타닐 완제품의 경우엔 마약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 유통 즉시 이제 전부 다 사형에 처하는 매우 강력한 규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의 단속만으로는 이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내 소비자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미국 측에 문제를 떠넘기면서 양국 간의 분쟁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 펜타닐 반입 주요 경로에 놓여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국경지대를 통해 이게 밀반입이 된다는 이유로 두 나라까지 강력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걸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1년에 10만 명 가까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다. 이거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에도 강력하게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중간에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돼서 중간 기착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흘러가는 그런 건데, 물론 아까 이제 이현우 기자 설명한 대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나라의 이른바 마약 기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관세를 멕시코, 캐나다 이걸로 딱 부과를 한다, 이게 좀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이제 우회 경로에 놓인 제3국들을 그 이후로 관세를 규제를 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도 너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대러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대러 제재에 이제 불참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전자제품 수입 우회 경로로 쓰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네. 사실 완벽하게 제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우회 경로 상황에 놓여 있는 국가들까지 관세 규제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측의 이런 조치가 나오다 보니 앞으로 글로벌 교역을 굉장히 미국 정부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논리대로면은 앞으로 미국 정부는 각국 정부의 의지와 지금 상관없이 미국에 해가 되는 물품의 이제 유통 경로상에 놓인 국가들은 다 규제를 하겠다. 아, 그러게요.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게 아무리 강력하게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해도 미술품이라는 게 100% 다 막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려면 수출입 무역항을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고, 그럼 이제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거의 고사 직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 앞으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걸 악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관세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마약 유통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른바 신아편 전쟁 벌이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말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렇게 관세를 대폭 부과했을 때 상대국도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만 미국도 또 동시에 또 피해를 입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제 보니까 증시도 많이 폭락하고 이러던데, 그럼에도 미국이 그러한 부작용을, 후폭풍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대폭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결국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펜타닐 유통 경로에 놓여 있다는 건 명분이고, 실제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이란 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 수지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무역 적자를 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아, 가장 적자를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와 멕시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관세 장벽으로 이렇게 위협을 한 뒤에 네.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조건을 내밀고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아, 일종의 협상 카드로 예.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들 나라가 미국 경제에 지금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멕시코는 미국이 이제 대중 무역 분쟁을 시작한 이후에 공급망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펼치면서 이른바 이제 리쇼어링 전략이라고 하죠. 네. 미국으로 공장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전략을 많이 폈었는데요. 지금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요 제조사들이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공장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주요 생산 라인들은 사실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많이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멕시코가 아무래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이제 환율 등의 효과들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그 전자 공장 등 멕시코 쪽에 또 많이 가 있죠.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공산품들이 결국 미국의 물가 그리고 무역 수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2010년대 셰일 오일 기술이 개발된 이후부터 중동의 사우디를 대신해서 사실상 미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로 변모가 됐는데요. 네. 현재 미국은 석유 수입의 절반 이상을 캐나다를 통해 수입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이를 통해서 이제 중동 석유 수입은 대체가 돼서 가격이 싸졌지만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의 석유 수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교역 적자를 만회를 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결국 이제 미국이 대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대미 흑자 순위를 봤을 때 8위 정도, 556억 달러 정도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벌어들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조치라면은 야, 우리나라도 그럼 앞으로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관련된 전망,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조치인 만큼 결국에 다른 동맹국들에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이 지난해 대외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이제
대표 국가 10개 국가 중에 한국이 8번째로 저작폭이 큰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한국에도 관세 장벽이 들이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지금 현재 나온 이 펜타닐 무역 문제가 명분이 될 수 있다. 이 우려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북한에서 이제 생산되는 마약량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많이 반입이 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을 중간 기착지로 해서 또 미국이나 제3국으로 들어가는 마약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미국 정부가 멕시코나 캐나다처럼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경우에, 그래서 무역 분쟁의 명분으로 쓸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발빠르게 진행이 돼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캐나다나 멕시코에 미국이 들이민 그 잣대 명분을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여러 가지 심각성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중 간 무역 분쟁 막후, 이른바 신아편 전쟁이라고 불리게 된 미중 무역 전쟁의 그 막후 이유에 대해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